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자, 회계 입문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요 문제예요. 결산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무조건 이해를 하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결산을 왜 하는지 그거를 그 의문을 가지면은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문제 6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장 헷갈려하는 문제가 문제 6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진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허다한 부분은 요 부분이 아마 한 60% 정도 잡고 여기는 한 30% 정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는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기초를 아예 이제 잘 배우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경우고, 윷놀이 아닙니다. 네모난 거 윷놀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도 아니고 이것도 개 아닙니다. 윷놀이 아닙니다. 이거 딱 보시면은 윷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눈에 띄네. 눈에 띄네. 참 맛있습니다. 농담 그만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대부분 입문자라든지 고등학생분들이 이제 막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돼요. 대부분은 이 확률로 거의 결산 문제가 이렇게 시험 막상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뭐냐? 불합격이 나온 거예요. 몇 점? 67점, 69점, 69점 나오면 빡치죠. 69점 나온 적 있어요. 빡칩니다, 진짜. 67점, 뭐 한 64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52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논외고요.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 사람에게 이거 과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놓고 기출 문제를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결산은 몇 문제를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이 합격 여부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 6번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2월분 영업부 급여 300만원은 다음달 4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입니다. 자, 이거는 발생주의 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결산은 무조건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직원 급여가 있어요. 직원 급여는 12월 분을 언제 주냐면은 이제 내년에 20년 1월 4일에 지급을 한답니다. 이 문제가 2019년 문제예요. 1월 4일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이제 발생주의 하에서 급여로 입력합니다. 대변에는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1월 4일에 급여를 주겠죠. 그럼 1월 4일은 차변에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1월 4일은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요. 현재는 문제는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변에 급여 30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0만원을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아까 얘기했듯이 급여 얼마? 300만원. 아직 지급을 안 해준 거죠. 12월 분을 다음 달 4일에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262번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대연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상환액으로 판명되다 입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합계 잔액 시산표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가지급금 잔액이 있대요. 그래서 12월 31일자를 보면은 가지급금 계정 과목이 현재 50만원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에
조회를 해보니까 가지급금 5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원장 조회를 해본 거예요. 원장 조회. 원장 조회 해보는 건데 지금 12월 5일에 차변에 가지급금 50만원인데 출처 불분명이래요. 저 교회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대요. 어딘지 몰라서 차변에 가지급금 50만원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제 12월 31일자에 확인해본 결과 대연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한액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연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한액.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출처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은 대변에 상기함으로써 이제 가지급금의 이제 잔액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차변에 이제 출처가 밝혀졌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상한액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5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똑같이 차변에 이제 외상매입금이죠. 대연 상사에 대한 이제 외상매입금 판명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50만원 입력해주고 대변에 가지급금은 차변과 대변의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잔액은 0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가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 3번입니다. 7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하고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한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월할 계산하여 계산 문제하시오입니다. 자,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 받은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 받은 거죠. 그래서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차입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단기예요.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흐름을 일단 보면은 7월 1일 당시에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7월 1일에. 그 다음에 이자는 언제냐면은 이자는 12개월이기 때문에 연 6%의 이자율이 갖고 있습니다. 얼마냐면은 1년의 이자율을 1000만원에 6%니까 0.065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년치 이자는 60만원이에요. 자, 1년의 이자 비용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 내가 줘야 될 이자 금액은 6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12월 31일 분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은 그에 따른 이자도 같이 줘야 돼요. 이자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12개월 후 차입금 상한시니까 언제냐면은 2020년 6월 30일에 이제 이자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결산은 발생주의 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 기간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회계 기간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해서 보는 게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단기의 비용을 이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단기의 비용을 인식해 줘야 돼요. 언제? 7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따른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결산 문제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자 비용을 인식할 첫 번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금액. 그러니까 연 6%의 이자율이 있어요. 얼마? 6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생주의 하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는 무조건 단기에 비용이 발생하면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계산합니다. 언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차익 기간은 언제냐면은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세 번째는 이자 비용은 얼마냐면은 60만원에 곱하기 6 나누기 10입니다. 그래서 얼마? 30만원 만큼 이자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왜? 왜였죠? 회계 기간은 이제 7월 1일에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했고 여기에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경과 이자를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과 기간의 인식. 그래서 얼마? 6개월만큼 인식해 주니까 총 1000만원의 연 이자율 6%로 내가 이자 비용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회계 기간에 인식한 7월부터 12월 달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쭉 6개월만큼만 회계의 단기 기간을 경과 이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그 60만원의 반인 30만원만큼 이자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이자는 20년 6월 30일에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자는 지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비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이제 정리를 하셨을 때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변의 이제 이자 비용입니다. 얼마? 30만원이죠. 30만원이고요. 거래처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얼마? 3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자는 내년에 6월 30일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6월 30일에 주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데 이제 발생주의 하에 회계 처리에 의해서 이제 경과 이자분에 대한 12월 31일까지는 내가 이자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는 이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우연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당기분 가안가상각비는 건물 150만원, 차량 운반부 250만원, 비품 11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비현금 지출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비현금 지출 비용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비용은 맞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비현금 지출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비현금 지출 비용은 주로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고 대소상각비,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도 비현금성 지출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부채성 계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대우상각비, 그 다음에 또 위에 또 보면은 무슨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증금에 대한 것도 역시 지출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현금성 지출 비용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비현금성 지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은 언젠간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거를 비용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계획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외우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방법은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다 치면 돼요. 자, 차변에 이제 보시면은 차변에 감가상각비입니다. 얼마냐면은 이제 총액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따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150만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얼마? 250만원.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1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대변에 건물이 코드 번호가 202번이에요. 코드 번호가 202번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건물에 보시면은
여기 뭐 있고 밑에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 되어 있죠. 각각 요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그 다음 번호로 해서 인식합니다. 그 다음 번호로.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음 번호인 203번입니다. 그래서 얼마? 150만원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208번입니다. 다음 번호인 209번으로 해서 인식해줘요. 250만원. 그 다음에 비품은 212번 비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서 11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비현금성 지출 비용 중에 하나인데 감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변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계정 과목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간접법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무조건 누계액으로 이란 계정 과목을 반드시 설정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 경우에는.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 계정 과목에 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걸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조회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